안녕하세요. 렉도베르소 대표 조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책과 제본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거의 모든 인류 문명을 기록하고 전달한 매체입니다. 책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르네상스 시절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19세기 영국에서 유형물로서의 책을 연구하며 분석 서재학을 태동시켰습니다. 새로운 학문 계통으로는 1960년대 프랑스에서 서재학의 범주에 안주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책의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양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본은 책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의 파피루스와 양피지, 중세의 보석으로 치장된 수서본 성경을 거쳐 접착제의 발달로 가능해진 대량 생산된 무선제본까지 책은 늘 당대의 기술, 예술, 정치, 경제, 유행 등 많은 요소가 집약된 산물이었습니다. 중세 이전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책이라는 것은 곧 성서를 의미했습니다. 종교 이념을 집대성한 성서는 그 한 권이 곧 세계의 전부로 받아들여졌고, 그러한 성서의 제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고 필사와 채색, 사파까지 모두 손으로 직접 할 수밖에 없던 시대에 성서를 제본하는 임무를 맡은 수도사인 리가토르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일반인이 접하지 못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도 몇 권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은 비쌌고, 도서관에서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책을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어 책이 수도원 밖으로 나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 무렵 종이와 인쇄술이 보급되었습니다. 다양한 인문사상을 주제로 글이 쓰여졌고 책을 소유하는 개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도 한동안 책은 대중적일 수 없었습니다. 인쇄술은 당대에도 최신 기술이었고 여전히 종이는 비쌌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보통 책을 제본하지 않고 낱장으로 운송했고, 이 종이 뭉치들은 비를 맞거나 색에 묶여 손상되기 쉬웠으며 크기와 무게 때문에 운송 비용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자신의 취향 또는 지불 능력에 따라 제본을 할지 말지 결정하였습니다. 인쇄된 종이 뭉치만 구입해서 읽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부유한 애서가들은 전담 제본가를 두고 자신만의 서가를 채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책의 수요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책이 출간되는 방식도 분화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책도 종이의 질과 판형, 사파, 인쇄 부스 등의 차등을 두어 여러 등급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각 권에는 고유 번호를 매겨 책의 유일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은 출판시장과 책문화를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950년 영국의 윌리엄 블랙이라는 사람이 자동으로 종이를 접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자동으로 책을 꿰매는 기계도 생겨났습니다. 펄프 생산량이 증가하며 이제 책은 아주 대중적인 소비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본드의 발전으로 실로 꿰맬 필요가 없이 접착제반을 사용한 무선제본, 즉 퍼펙트 바인딩이 등장했습니다. 실로 꿰매는 사철 제본 방식에 비해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존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 불완전한 제본에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빠르고 쉽게 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환호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겠죠? 19세기 중엽 영국의 출판업자들은 기차역에서 아주 저렴한 소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값싸고 통속적인 책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요즘은 직접 손으로 책을 꿰매고 일일이 구조를 쌓아가는 수제본 작업이 생소하고 희귀해졌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 오던 방식 그대로 손으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바로 예술제본가입니다. 예술제본은 책을 견고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책치레입니다. 제본에 예술이라는 수식어가 더해진 것은 현대의 상업적이고 기계화된 제본 산업과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술제본은 책의 미적인 가치도 중요시하지만 무엇보다 책의 보존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프랑스의 국립공예문화진흥원에서는 제본가의 역할은 책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존하는 것이다.
책의 수명을 늘리며 그 가치를 고양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낡은 책을 보수 복원하는 보존적 기능은 예술재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값진 문화유산의 경우 수백 년 된 책이라도 성분을 분석하여 현대의 기술력으로 원형 그대로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화학적 분석 및 복원을 담당하는 복원가와 함께 재본가는 책의 물리적인 보수 및 제작을 맡게 됩니다. 또 재본가는 소장인을 위한 특별한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낡은 책을 분해한 후 다시 재본하기도 하고, 사진이나 편지 등 낱장의 기록물을 책으로 엮어내기도 합니다. 기계로 만들 수 없는 구조의 책이나 소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들도 재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계가 해줄 수 없는 수작업의 가치입니다. 재본가는 기술의 그 어떤 변화보다 오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사라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도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희귀본은 매우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미술 애호가가 그림을 구매해 소장하듯이 잘 만들어진 한 권의 책도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책은 대량 생산을 거쳐 전자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 담론이 적힌 이북을 보는 모습은 의심 없이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재본가라는 직업을 택했을 즈음 출판계는 종이책의 종말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전자책의 세상이 오면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책 대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시작했고, 실제로 동네의 서점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대부분의 예산을 자료의 디지털화에 사용했습니다. 모두가 종이책을 돌아볼 여유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동네 서점, 마을 책방, 독립서점, 북카페, 다양한 문화 공간을 구성할 때에도 종이책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종이책을 원하는 독자의 수는 전자책을 원하는 독자보다 아직도 많습니다. 전자책의 시장 확장 속도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도 전체 30% 정도이고 한국에서는 3% 남짓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책을 구입하여 소장합니다. 원하는 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종이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선택지입니다.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질감과 형태, 구조까지도 책과 꼭 맞게 완성하여 소장하는 즐거움은 중세 애서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지 읽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장하기 위한 책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책은 인류가 1500년 넘게 함께 해온 묵직하고 복잡한, 그리고 매혹적인 공예품입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안정성과 사용의 독립성은 그 자체의 매력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도서관은 그저 책들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도서관은 언제나 학습이 중심이었고, 현재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